국회의원에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 국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불공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갑질 문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또 제도 개선, 복잡한 문제, 지역 발전에 관련된 문제 그 분야들로 여러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택배 기사님들께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인가요? 오늘까지 해서 지금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응원합니다라는 우리 당의 지금 메시지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고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분들에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정감이지만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자영업자인가요? 법적 위치가 그래서 특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전국 택배연대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노동법에 따라서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택배 회사에서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택배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처는 우리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택배 노동자들 특고로 지금 생각을 하고 특고 대책에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가 좀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노동부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CJ 대한통운에서 어제인가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택배 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대책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걸 듣고 어떤 우려를 하냐면 동료가 죽으니까 마지못해 이런 대안이 나왔구나. 누가 또 더 죽어야 다른 대안이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나오는데 나중에 사회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섞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실시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일단 법적으로는 생활물리법이 좀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분류 작업을 무엇으로 봐야 되고 누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지어야 될 것인가 가장 쟁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표준계약서 문제를 저희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택배 배송료가 노동자들이 전달되는 몫이 적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노동부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11월 정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표준계약서 문제라든가 최후 개선대책 부분들 실은 2017년도 11월에 국토부에서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그 안에 전부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물업계의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3년이나 지나고 있어서요. 또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 작업에 42% 일을 할당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할당을 하는데 저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장시간 노동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71시간을 일을 하십니다.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도 혹시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71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물류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를 책임지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상의 문제 우리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기업 간 물류화물 거래만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 관리법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법도 개정을 해서 고용관계 안정이라든가 휴식보장 등 안전조치 강화 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법제도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따뜻한 장관님께서 마음을 깊게 우리 택배 노동자들 분들께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쭉 지적했던 문제 중에 몇 가지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송정역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송정역 처음에 예측할 때 8,000명 이용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25,000명 정도 이용을 하신다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즉 처음에 송정역을 만들었을 때의 3배 이용객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8,000명 예측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대합실도 만들고 쭉 전부 시설을 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배가 넘는 25,000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전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의 도움들이 엄청 필요합니다. 예산적 도움이라든가 정책적 도움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송정역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시즌에 광주 송정역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별 서비스 수준 평가를 이제 시행을 할 건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송정역 서비스 상태에 대한 평가가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축 등 이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평가 기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